부분.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금요일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강원랜드에 인사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2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요 며칠 정계에서도 뜨거운 이슈였습니다만 청년 실업이 극심한 시기에 청년들의 좌절 역시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의당 강원도당 임명희 강릉시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요일 코너죠. 스포츠에선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가 류현진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소식을 전합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원랜드에 인사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2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권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응집 강원랜드 전 사장이 채용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요 며칠 지역사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 임명희 강릉시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명희 위원장입니다. 자, 권성동 의원의 1심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처음 들으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요? 예, 최응집 전 이사장의 유죄 판결과 여러 진술 등을 비추어 일부 유죄는 인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했었는데요. 관련 혐의 모두 무죄가 나오면서 납득하기 어렵고 다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청탁받은 사람은 유죄이나 청탁한 사람은 청탁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청탁한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요점이기 때문에 네. 무죄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대부분 의회의 결과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고요. 예. 지역의 가장 큰 권력인 국회의원이 직접 연루돼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뿌리 깊은 부패와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랬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은 무죄지만 정치적 판단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선거로 꼭 심판해서 정치적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권 의원의 혐의 사항은 무엇이었나요? 네, 모두 세 가지 공소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강원랜드 1,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과 전 리조트 본부장 전인혁이 전 최응집 사장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1, 2차 교육생 면접 응시 대상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 방해죄가 있고요. 네. 네, 강원랜드 워터월드 조성사업 부분 수질 환경 전문가 채용과 관련해 권성동이 자신의 비서를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업무 방해 및 제3자 뇌물수수죄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강원랜드 사회이사 선임에서 권성동이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남용하고 강원랜드 사회이사 지명에 자신의 지인을 추천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네. 자, 인사청탁을 받은 최응집 강원랜드 전 사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사장이 권 의원에게 청탁 압력을 받은 것을 진술한 내용도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좀 법조계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판결문을 저도 좀 살펴봤는데요. 권 의원의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요점이고요. 네. 그리고 법원에서는 최응집 전 사장의 진술이 좀 일관성이 없다,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채용비리 유죄 판결을 받은 관련자들은 공범자로 봐야지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응집 전 사장의 채용비리 유죄 판결에 대해선 이번 권 의원과의 관련 재판과는 별개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해당 사건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입장이고요. 일부 법조계에서는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대해 같은 내용이 아닌 다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했다는 의견도 있고요. 네. 대부분은 여러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이 판결문의 내용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네. 다만 이런 결과가 가능한 것은 저희 이제 한국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법관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법관이 과학적,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 제도에
기반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른 판결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권성동 의원 측에서 이전부터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재판 중에도 불구하고 권성도 의원이 강릉에서 지역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행사에 참석한 이제 권성동 의원이 지지자들을 만나면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지금 재판 중인데 좀 걱정되고 우려된다라는 표현을 하시면 저는 무죄입니다, 무죄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다수의 목격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가도 나는 무죄를 확신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당시에는 지지자들에게 당연히 이제 무죄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좀 확신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건이 좀 많이 논란이 되던 이유는 아무래도 요즘 그 청년 실업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소식으로 좀 좌절할 청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재판이 시사하는 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문정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1심 판결에 대한 법원 설명 자료를 여러 번 읽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제 독하력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라고 비판했듯이 사법부의 이번 무죄 판결은 명확한 법리적 해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죄라고 판단하는 국민 정서를 바탕으로 청탁받은 사람이 있는데 청탁한 사람이 없다는 법원의 논리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따라서 숱한 증언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권성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검사의 폭로가 나와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그간 법의 잣대가 상식보다는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인상을 지울 수밖에 없고요. 결국 권력형 채용 비리에 사법부마저 가세한 1심 판결이었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검찰에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앞으로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력을 더 확보하고 공소 사실을 좀 일부 변경하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검찰이 항소를 하고 2심 재판부가 결정되면 다시 공판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는 이번 무죄 판결로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2심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항소를 할 거고요. 어떻게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여기 이 판결에 대해서 좀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대다수라서 이와 관련해서 뭐 판결 선고 즉시 이제 시민단체에서 인터뷰도 좀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한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재판 추이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좀 마지막 질문으로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관련해서 좀 정의당의 계획이 어떻게 되실지. 네, 저희는 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염정열 의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해 왔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 꾸준히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해왔던 청년단체나 시민단체 여러분들과 저희가 고발 상황도 같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연대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강원도당 임명희 강릉시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 화제의 스포츠 소식을 나누는 시간이죠.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철입니다. 자, 미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내일 이 투수들의 무덤이라는 코어스필드 구장에서 콜로라도 로키스전에 등판해 10승 기록에 도전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류현진 선수 3경기 연속 아주 잘 던지고도 10승을 기록을 못했단 말이죠. 네. 자, 내일 아침 9시 40분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네. 바로 구장이 해발 1600m에 지어진 쿠어스 필드인데요. 네. 자, 여기는 해발 높다 보니까 공기가 없으니까 네. 홈런이 많이 나요.
아. 홈런에. 그래서 예. 그 투수들의 무덤이라는 아. 별칭이 있는데 예. 그 류현진 선수도 이 코어스 필드에서 4번 경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1승 3패에 그 점수를 7.23, 7.56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일 경기가 굉장히 그 류현진 선수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예. 지금까지 류현진 선수가 15경기에 나와서 9승 1패, 자책 방어율이 1.27. 이것은 미국 프로야구 30개 구단 투수 가운데 제일 점수를 짜게 주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15경기에 나와서 11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라는 것은 투수가 6이닝 동안 석점 이하로 줬을 때 퀄리티 스타트라는 그 아주 좋은 명칭을 주고 있는데요. 자, 류현진 선수 그 16번째 등판, 지금까지 16번 나와서 99이닝에 스트라우스를 90개를 잡아냈고 볼넷 6개만 줬단 말이죠. 예. 내일 경기가 기대가 큽니다. 와, 네. 류현진 선수가 요즘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유, 내일 경기 또 어떻게 될지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한국 축구 미래의 기대주 이강인 선수는 이 스페인의 레바테 팀으로 임대 이적으로 팀을 옮기게 된다고요? 예, 그것이 뭐 확실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럽 축구는 그 5월 말 모두가 끝나죠. 예. 8월 중순에 시작되는데 그 이적 시장은 그 이적되는 것은 그 8월 말까지 하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지금 18살이고 스페인 발렌시아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2022년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발렌시아에서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6명이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토랄 감독이 지금까지 3경기 21분만 뛰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다다시피 이강인 선수가 지난 폴란드에서 열렸던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우승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2골에 4개의 도움으로 공격 포인트에서 가장 많아서 그 골든볼을 수상했단 말이죠. 뭐 그때 당시에 폴란드에는 155명의 세계 스카우터들이 모여서 앞으로 미래의 대스타들을 눈여겨봤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뭐 이 네덜란드의 아약스라든가 아인토벤, 스페인의 그 뭐 그라나다라든가 오사수나 같은 팀 이런 데서도 그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스카우트 손길을 내밀었습니다만은 이강인 선수가 2022년까지 계약이 돼 있고요. 네. 발렌시아와 그리고 그 바이아웃 그러니까 그 1,070억 정도 내놓으면은 무조건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돼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적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고 어렵죠. 임대 이적으로 그 레반테는 그 발렌시아와 같이 연고를 쓰는 그 구단입니다. 네. 거기에 로페스 감독이 직접 이강인 선수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거 보면은 아마도 이강인 선수가 레반테로 가는 게 확실한 것 같고요. 네. 또 이강인 선수의 부모도 지금 이 같은 지역에 있어요. 네. 레반테를 같이 쓰는 데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아마 그쪽으로 옮기는 것 같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아, 네. 다행이네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인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이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이 빙상 쇼트트랙 대표 선수들이 훈련 중에 이제 성희롱 사건이 터져서요. 쇼트트랙 선수들은 물론이고요. 코치들까지 선수촌에서 쫓겨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게 참 우리나라 이게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강릉 출신으로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인 심석희 선수가 그 미투 운동의 하나로 자기가 고등학교 때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뭐 대단히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쇼트트랙이 우리나라 그 올림픽에서 가장 금메달 많이 따낸 종목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18번 그 동계올림픽에 출전해서 31개 가운데 쇼트트랙에 24개를 따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계 종목 가운데는 90개 가운데 양궁이 23개 금메달 따내는데 네. 이 쇼트트랙 선수들이 지금 탄영 선수촌에서 모두 충청북도 진천으로 선수촌을 옮겼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남녀 그 8명씩 16명의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했는데 훈련하는 방법이 암벽 등반이 있었어요. 예. 웨이트 트레이닝장에 암벽 등반이 있었는데 남자 선수 이름 대기가 좀 곤란하죠. 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그 후배 선수가 올라가는데 선배 선수가
후배 선수의 바지를 벗겼어요. 그때 여자 선수 같이 훈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같은 방을 쓰는 선수들이에요. 네. 참 그렇잖아요. 여자 선수랑 함께 함께 훈련하는데 바지가 벗겨지니까 모민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걸 코치의 감독에게 얘기했고, 감독은 또 대행 빙상연맹에 보고했고, 이거는 성희롱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선수가 이제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보기엔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충 선수촌장이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쇼트트랙 대표팀의 기강 회의가 그리고 그 전에도 지난 3월인가요? 3월에도 그 이 쇼트트랙 선수가 이 여자 숙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거기에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여자 쇼트트랙 선수가 또 그거를 도와줬어요. 네. 그래서 징계를 받은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16명의 대표 선수들하고 지도자 5명을 모두 퇴진시키고 말았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참 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네. 이게 왜 그러냔 말이죠. 그 선수들이 오로지 훈련만 하니까. 네. 근데 태릉 선수, 이 선수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사실 여러 가지 저도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습관 같은 게 있어요. 예. 이것이 부족한 겁니다.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인성교육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지난번 중국에서 열렸던 그 청소년 축구에서도 청도 그때 팬더컵에서 우리가 우승을 차지했을 때 이 선수들이 이 컵에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오줌 넣는 거로 해가지고 청도 축구협회가 그 컵을 뺏어버렸잖아요. 네. 이런 일도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한 그 인성교육 그게 안 돼 있어요. 네.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안을 보니까 학습권 보장이니 기준 그러는데 그거 관련이 없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요. 스포츠에 숫자도 모르는 분들이 이걸 하겠다 하다 보니까 무슨 이상한 정책을 공고안으로 내놓고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참, 왜냐면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7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인성의 캐릭터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재능, 컴퓨터 뜨기에 7C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제 머리 글자가 C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7가지 덕목이 있어요. 네.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체육계좌를 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이게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좀 하루빨리 좀 바로 좀 잡혔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11번째 국제올림픽 위원이 됐죠. 네, 지난 26일 스위스 로잔에서 그 IOC 총회 134번째 134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원래 IOC 위원은 IOC 헌장에 115명으로 구성되기도 있어요. 네. 개인 자격으로 그 70명, 그 다음에 국가올림픽위원회 자격으로 15사람, 그 다음에 종목별로 15사람, 그 선수 IOC는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95명 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집행위원회에서 10사람을 이제 추천했는데, 그 국가올림픽위원회로 3명, 개인 자격으로 7분, 그 집행위원회에서 추천이 되면요. 네. 총회에서는 무조건 다 통과시켜 줍니다. 네. 근데 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그 대한체육회장 겸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64살인데 당연히 다 10사람 다 10분 다 이 후보들이 IOC 위원이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95명에서 10사람이 추가돼서 일제 105명으로 늘어나게 됐어요. 네. 자, 이기흥 그 대한체육회장 IOC 위원이 이제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가 성폭력 사건을 해가지고 굉장히 위기에 네. 처해 있단 말이에요. 예. 조금 전에 쇼트트랙 선수들이 그런 성희롱 사건으로 이 선수촌에서 이제 퇴촌 당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 다음 달 23일 제가 우리나라 스포츠가 100년입니다. 네. 1920년에 조선체육회가 시작됐고 그 전국체전 100회 체전이 서울에서 열리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7월 23일 우리나라 스포츠가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만 발전이 되느냐 하는 것 갖다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좀 거기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IOC 창설 125주년 기념식에 초청되는 등 IOC의 전설 선수로 대우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김연아 선수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대회 때 여자 피겨 싱글에서 228.56점으로 뭐 최고 점수를 따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점수가 이제 다른 선수가 그걸 갖다가 넘어섰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 IOC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김연아 선수에게 IOC 전설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금년으로 IOC 국제올림픽위원회가 125주년이 네.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개관식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김연아 선수가 초청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과거 이 피겨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피겨 스케이팅의 전설이랄 수 있는 독일의 54살인 카타리나 비트 선수라든가 스위스의 그 낭비엘 선수고 무대에 올라가지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고요. 네. 뭐 하여튼 김연아 선수는 그 IOC에 우리가 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도 그 김연아 선수의 공이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또 IOC 골든 링즈 어워드라는 상을 줄 때 바우 IOC 위원장과 함께 베스트 프로그램 부분 시상을 할 정도로 예. 그만큼 김연아 선수 나이가 29살 물론 은퇴하고 얼마 전엔 그 아이스 쇼도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김연아 선수는 우리의 자랑이다. 그때 당시에 밴쿠버 동계올림픽 대회 때 금메달 따냈을 때 우리 온 국민이 행복했고 그때 경제 효과가 5조 원이었습니다. 지금 방탄소년단이 그 경제 효과가 5조 6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김연아 선수의 그 경기하던 모습 참 그립습니다. 자, 프로축구 강원FC가 지난 주말 이제 포항과 경기를 했었는데요. 이 청소년 월드컵의 주인공인 이광현 수문장의 활약에 힘입어서 5대4의 스코어로 보기 드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관계기관들이 관중 동원은 물론이고요.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에 있었죠, 일요일에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에 제가 저도 4대 0으로 다 졌어요. 네. 후반 25분까지 다 졌어요. 그런데 그걸 5대4로 잡더라고요. 와. 이거는 외신들도 크게 보도를 하고 나섰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저재환 선수가 3골 넣고 뭐 정적 선수, 완델선 선수가 뭐 골 넣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5대4. 아니 이거 후반 25분 남겨놓고 5대4가 되는지 이건 아주 보기 드문 명승부. 그래서 지금 그 강원 FC가 12개 팀 가운데 5위입니다. 네. 7승 3무 7패로 5위란 말이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그 관중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3,500명, 유료 관중이 한 2,500명씩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강원 FC가 그 12개 팀 가운데 제일 관중이 적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해외 언론에서도 크게 이제 5대4의 역전승 거둔 거에 대해서 크게 보도하고 나섰으니까 네. 강원도의회하고 저 춘천시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이 이제 그 홈구장이고 또 강원 지역 언론이 그 강원 FC 명문 구단 만들기 캠페인에 나섰어요.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008년에 이제 출범해서 2009년에 이제 리그에 해가지고 2부 리그로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동안 강원 FC가 강원도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못했죠. 네. 뭐 저도 이제 이 주주의 한 사람이고 출범할 때 제가 기획위원이었습니다만은 네. 이제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요. 어떻게 하면은 강원 FC가 명문 구단으로 강원도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였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6월도 곧 끝나갑니다. 벌써 2019년이 절반 지났는데요. 상반기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남은 하반기 계획과 또 본격적인 여름맞이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낮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